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제3강 온대기후 문제 해설입니다. 1번 지도는 두 시기의 월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요. 사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거의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쯤 물어봤을까? 거의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한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보면은요. 바다하고 이제 해양하고 대륙하고는 이제 당연히 어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북반구니까 7월 달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때는 위도가 같으면 태양 에너지를 똑같이 받는데 대륙이 해양에 비해서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여름철에 7월 달에는. 그래서 위도가 같을 경우 내륙 지역이 해안가보다 또는 해양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자, 이제 임의로 그냥 온도를 적고 그 양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등온선이 만약에 20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위에 있는 등온선은 온도가 더 낮겠죠. 여기는 60도쯤 되니까 등온선이 10도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등온선은 이렇게 지금 20도기 때문에 A 지점은 지금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도가 되는 거죠. 이 지점. 자, 그러면 A하고 위도가 똑같은 이 지점은 여기 같은 내륙인데 20도인 지점보다 더 저위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20도보다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한 5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가 7월 달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해안가에 비해서 위도가 똑같은 내륙 지역이 온도가 더 높죠. 맞죠? 그래서 오류가 없어서 내륙 지역에서 등온선이 고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이런 양상은 그 지역이 여름일 때 나타나요. 여기는 북반구니까 7월 달에. 자, 그러면 나를 한번 봐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같은 지점에서 이제 내륙 지역이 해안가보다 더 기온이 낮아야 되잖아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대륙이 해양보다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겨울이니까 온도를 여기를 그냥 10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A는 지금 1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0도죠. 여기가 10도고 여기 위에는 0도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더 고위도 지역이니까 온도가 낮을 거고요. 그러면 A랑 위도가 똑같은 이 지점은 10도보다 온도가 낮은 거죠. 여기서는 8도씨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가정했던 것들이 또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같은 위도일 때 해안가보다 내륙이 더 온도가 낮다. 이건 겨울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니까 1월달이 겨울이죠. 그래서 가가 7월이고 나가 1월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아니면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여름철은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크다 작다. 겨울철에 온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대륙 전체로 보더라도 여름철에는 등온선이 몇 개 없는 데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등온선이 훨씬 촘촘하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도 되긴 하는데 살짝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어쩔 수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는 7월이고요. 나는 1월이에요. 보기 볼게요. A는 나 시기에 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자, A는 미국에서 태평양 쪽. 그래서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B는 CFA 기후가 나타나는데 온대 수빙 기후가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A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북반구고
나 1월이면 겨울이죠. 이 시기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아요. 자, 그래서 나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 B는 나 시기보다 1월보다 가 7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가 시기에 강수량이 많다. A는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 고온 건조, 7월에는 건조하죠. 그에 비해서 B는 온난 수분 기후니까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편이고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가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겠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A와 B는 가 시기에 7월 달에 낮 길이가 밤 길이보다 길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가 편차를 제시하는 이유는 어떤 실제 값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 작냐, 변화가 얼마만큼 많냐 작냐, 그걸 나타낼 때 편차를 보통 이용해요. 그래서 가나 다를 보고 일단 어떤 기후 지역인지 알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온대 기후 단원이니까 가나 다가 온대 기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나마 좀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이라면 이게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도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지도를 보면 세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뉴질랜드는 CFB 서한해양성 기후고요. 남반구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동부 지역인데 여기는 CW, CFA 그 경계 어디쯤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서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M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북반구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1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지역하고 거의 일치하죠. 미국의 태평양 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CS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북반구고요. 자, 그래서 가나 다는 이제 밑에 있는 지도 세 지점 중에 하나인데, 자, 기온 편차를 보고 일단 한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지역이 아니라 세 지역을 다 구분할 수 있네요. 자, 먼저 두 지역은 북반구에 있으니까 7월 달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게 북반구고요. 7월 달에 기온이 낮은 게 남반구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연교차를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다는 연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고요. 그런데 가는 연교차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10도쯤 되나? 자, 연교차가 작더라. 자,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륙의 서안이 연교차가 작고 대륙의 동쪽이 연교차가 크죠. 자, 그래서 중국이 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 태평양 쪽이 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가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인데 기온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다. 고온 건조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연중 강수 편차가 별로 없다.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다는 기온이 높은 시기에 강수량도 제일 많더라. 그쵸? 그래서 유라시아 동부 쪽은 몬순 기후가 나타나고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대륙 동안이 아니라 서안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나는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뉴질랜드 섬이니까 중위도 지역이니까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3번 다에는 경엽수림이 넓게 분포해 있다. 경엽수림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이죠. 잎사귀가 큐티클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거죠. 자, 그런데 다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4번 가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건 그냥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고요. 5번 나는 다보다 7월의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7월에는 북반구가 낮이 길고 북반구가 위도가 비슷하다면 더 태양의 고도가 높죠. 자,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다음 글은 두 지역의 기후와 건축 문화에 대한 것이다. 가나 지역의 상대적인 기후 특징을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때 A, B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 중 하나이며 두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함. 가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므로 땅이 물러진다. 이것만 보고도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CW라고 적을게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니까 이에 우기에는 벽돌 같은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축 재료로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였고 나무 기둥이 비에 젖지 않도록 처마를 길게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어서 빗물이 잘 흐르게 했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확 트인 개방감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데 이는 안에서 밖을 보는 일이 일상이었고 지부 내부와 바깥 경치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처 CW 기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보다 비가 비교적 적게 내리는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은 에서는 자연스럽게 벽돌이나 흙을 이용한 벽 중심의 건축이 발달하였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벽에 구멍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창문이 크기가 작다. 또한 안에서 밖을 볼 일이 적어 건축 디자인을 할 때도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화려하게 디자인하였다. 자, 가는 CW, 그 다음에 나가 CFB였죠. 그래서 A, B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면은요, 기온의 연교차는 CW가 더 크고 CFB가 더 작으니까 A에 들어가기 알맞겠네요. 그 다음에 12월과 2월의 강수 집중률을 보면은, 자, 여기는 지금 북반구라는 말이 나와 있나?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랬으니까요. 북반구죠. 그래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은 CW가 낮고 그 다음에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더 높죠. 그래서 A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 피해액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인 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 열대 저기압의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 5번도 일단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그 반대죠. 12월부터 2월 강수 집중률은 올바르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 피해액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은 그쵸, 여기는 옳겠죠.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의 영향이 약하고 대륙의 서한해양성 기후 쪽은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 피해액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기온의 연교차도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강수량만 제시하고 있어서 난도가 조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가운데 여기는 페루의 지역인데 해발 고도가 3,399m,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그런데 열대 고산 기후는 이제 우리가 강수량 특성으로 구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강수량이 어떻게 되더라 그걸 따로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 있는 두 지점은 위도를 봤더니 30도, 그 다음에 0도부터 30도가 이만큼이니까 40도 사이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위도 30도에서 40도 대륙의 서안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칠레 중부 지방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서양 쪽에 있는 이 지점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이 지점은 온난 수변 기후가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찾아볼게요. 자, 아무래도 지중해성 기후가 강수 특성이 뚜렷하니까 이걸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을 때 겨울철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남반구니까 12월부터 2월이 여름이죠. 여름철에 C는 강수량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B하고 A는 겨울철 강수량이 300mm쯤이나 아니면 훨씬 많죠. 그래서 석 달 동안 300mm면 한 달에 100mm꼴로 내린 거고, 온대 기후 지역은 월 강수량 30mm를 기준으로 여기가 우기냐 건기냐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가 건기인 건 C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C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자, 여기다도 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보면은, 자, CFA는 연중 강수가 고른 편이고, 그 다음에 열대 고산 기후는, 뭐 강수량을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가 B를 봤더니 뭐 계절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강수량이 거의 고른 걸로 봐서 여기가 B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페루의 고산 지역은 강수량을 봤더니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강수량이 적죠. 자,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대 고산 기후 지역은 이제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저 해발 고도가 낮은 곳보다 이제 기온은 낮잖아요. 그런데 강수 특성은 해발 고도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 위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이 지점이 해발 고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기쯤 돼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고산 기후가 아니라 사바나 기후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여름철에 우기, 겨울철에 건기죠. 그래서 여기는 남반구니까 겨울철에 건기, 여름철에 우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있죠. 거기는 살짝 북반구거든요. 그리고 고산 기후긴 한데 거기는 여름철인 북반구니까 6월부터 8월 달에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수량이 적거든요. 됐죠?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던 학생이라면 뭐 다시 한번 새기면 되고요. 몰랐던 학생들은 그냥 열대 고산 기후는 해발 고도를 무시하고 위도만 가지고, 그래서 사바나 기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강수 이렇게 분포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B가 CFA고 A가 열대 고산 기후가 되겠네요. 여기가 A 지점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A는 B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은 C는 A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A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3000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은 중위도 지역인데 뭐 위도가 30도 조금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위도의 절대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월 달 남반구니까 여름철 기온은 꽤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AC 중 7월의 낮 길이는 A가 가장 길다. 자, 낮의 길이는 뭐 해발고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7월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가장 고위도라기보다는 가장 북쪽에 있는 A가 낮의 길이가 제일 길겠네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리을 B에서는 수목농업, C에서는 기업적 목축업이 널리 행해진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수목농업은 C,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그 다음에 기업적 목축업은 아르헨티나, 여기에 있는 넓은 평원을 팜파스라고 부르죠. 그 지역에서 널리 행해진다. 리을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이 옳네요. 5번. 다음 글은 여행 중 작성한 메모 내용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의 기후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 정착민들이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네이폴리스로 붙인 것에서 도시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피자의 탄생지 중 하나인 이 도시에서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시가지의
산카를로 극장과 누오보성을 관람했다. 베수비오 화산의 피해를 받은 고대 폼페이 유적을 살펴본 후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아말피로 가는 중이다. 아말피로 가는 중이다. 자, 여기는 베수비오 화산 정도가 사실은 이제 세계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걸 보고 이제 어딘지 대충 알겠죠. 여기는 어쨌든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북반구니까 N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나폴리예요, 나폴리. 그냥 상식에서 이렇게 더 알 수 있도록 그냥 읽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건설 과정에서 성장한 이 도시의 명칭은 영국의 강류였던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시드니네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이 도시의 본다이 비치에서 서핑을 하고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조각 전시회를 관람했다. 범선을 타고 항구로 돌아와 하버 브리지에 올라 일몰을 감상하였고 뮤지컬을 보러 오페라 하우스로 가는 중이다. 자, 시드니의 기후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은 지중해성 기후란다.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제 동쪽 지역에서 조금만 이제 적도로 가까워지면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기후 구분 지도를 보면 시드니 찾아보면 그 경계쯤에 있어요. 경계라기보다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드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CFA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더라고요. 연중 강수는 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도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여름철에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드니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아니고 온난 수분 기후인데,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역은 평균 기온이 7월 달에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7월 달에 30mm 미만이고, 7월 달에 고온 건조하니까 1월 달 볼 것도 없이 지중해성 기후인데 북반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가가 기역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강수량은 1월과 7월이 비슷하니까 지중해성 기온은 아니고요. 그런데 1월 달이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7월 달이 기온이 낮은데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이제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씨 사이니까 온대 기후고요. 그래서 여기는 CFA에 해당해요. 1월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시드니가 니은에 해당하겠네요. 1월달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지금 니은은 남반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7월달 기온이 높으니까 북반구인데 이때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죠. 그리고 1월달에 강수량이 30mm 이상으로 건조하지 않으니까 CFA인데 여기는 북반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1월달에 기온이 높고 7월달에 기온이 낮으니까 남반구.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의 분포를 봤더니 온대 기후인데 1월달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건조하죠. 지중해성 기후고요. 남반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그 다음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월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지역은 퍼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남반구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에 있는 이 도시는 멜버른이에요. 멜버른이고, 자, 시드니는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아까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멜버른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도 남반구니까 남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칭다오, 청도인 것 같은데 중국의 동부 지역 그냥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CW 또는 CFA일 수도 있는데 아마 CW일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반구니까 북이라고 적을 거고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이제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뭐 특성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 시기를 볼 건데, 그런데 가 시기하고 나 시기를 구분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한 곳이 북반구고 두 곳이 남반구니까. 자, 그래서 가 시기를 보면 A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가 시기는 한 지점만 여름이고 두 지점은 겨울. 북반구하고 남반구 때문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7월이 되고요. 나는 1월이 돼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에는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니까 B하고 C가 기온이 높은 시기라고, 연평균 기온에 비해서 기온이 5도 이상 높잖아요. 그리고 A 지점은 기온이 더 낮으니까 A가 북반구, B, C가 남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강수 편차 보면 되죠. C는 강수 편차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서한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B는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 시기에 A는 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가는 7월에 A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 2번 가 시기에 7월에 B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가는 7월, 남반구는 겨울.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3번 나 시기에 1월에 낮의 길이는 C가 A보다 길다. 나 1월 달에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뭐 기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4번 B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기온의 연교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의 이 차이가 연교차예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지도에서 A, B, C가 어디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A에서는 수목농업, A가 아니라 B에서는 수목농업. 그 다음에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A가 되겠네요. 잘못된 설명. 7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을 지도에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기억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세 지점을 보면은요. A는 CFP,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물론 북반구예요. 그 다음에 B는 뭐 이탈리아 중부지방이니까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C는 케이프타운 쪽이죠. 희망봉 쪽인데, 희망봉까지는 아니네요. 케이프타운 쪽인데 여기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시기 강수량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시기 평균기온, 뭐 기억시기 낮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억시기 낮의 길이를 봤더니 12시간을 기준으로 가나는 낮의 길이가 더 길고요. 다는 12시간보다 짧죠. 그래서 가나는 같은 반구에, 다는 다른 반구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가 C가 되겠네요. 여기가 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억은 북반구가 더 낮이 더 기니까 기억 시기는 7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이 더 기니까 나가 가보다 더 낮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될 거고요. 이탈리아 쪽이 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7월 달은 건기, 그래서 강수량이 25mm 정도인데 30mm가 안 되니까 건기 맞죠. 그에 비해서 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 뭐 7월 달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뭐 강수량 많은 거고, 물론 나는 1월 달에도 강수량이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고 7월이면 겨울철, 겨울철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지점이 맞았는지 검토해 보니까 맞죠. 자, 그래서 가는 B, 그 다음에 나는 A, 그 다음에 다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자료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온대기후 지역의 전통 농업 방식을 보면은요. 토지의 비옥도 유지를 위해 윤작을 한다. 자, 윤작은 이게 여러 가지 작물을 돌려가면서 재배하는 걸 윤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윤작이 윤회할 때 윤이에요. 뭔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농장은 경지를 몇 개로 분할하고 각각의 경지에서 4, 5년의 주기에 따라 작물을 재배한다. 파종하는 작물은 해마다 바뀌는데 곡물, 순무, 클로버 등을 돌아가며 경작하고 한 해는 휴경하는 방식으로 한 주기가 이루어진다. 곡물은 재분되고 곡물을 재배하고요. 남은 즙은 가축 사료로 쓰인다. 자, 곡물은 식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 사료로 쓰인다는 얘기는 가축을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도 키우고 이런 형태의 농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 농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혼합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CFB,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죠. 순무는 겨울 동안 가축 사료로 이용된다. 클로버는 가축 방목에 이용되거나 토양의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혼합 농업의 방식을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교사나 강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그걸 보고 파악하면 되는데 곡물, 그 다음에 가축, 이게 핵심 키워드인 거죠. 농사 지으면서 가축도 같이 사육한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통 농업 방식이니까 혼합 농업은 서한 해양성 기후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부가 소를 이용하여 토지를 쟁기질하고 농지에 물을 채운 후에 논에 종자를 파종하여 모를 기르고 모가 자라면 모내기를 한다. 농작물이 생육 기간 동안 물속에 잠겨서 자라기 때문에 평평한 경지가 있는 하곡과 삼각조 지역을 주로 이용하며 하곡의 경사지를 계단식 논으로 만들어 농경지를 확보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1년에 2번 경작을 하기도 하는데 강수량이 풍부한 계절에는 논벼를, 건조한 계절에는 밀, 보리 등을 재배한다. 이건 벼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이제 계절풍 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온대 기후 지역인데 그냥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월 평균 기온하고 월 강수량을 보고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CFB, 서한 해양성 기후부터 찾아보면, 여기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지금 여기 보니까 A, B, C가 전부 다 7월 달 기온이 더 높으니까, 여름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CFB잖아요. 그래서 20도가 여기니까 여기가 20도고요. 그래서 A하고 B는 지금 22도를 넘어가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C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기온 분포를 보면 A하고 B는 거의 일치하니까 이거 보고 가를 찾을 수는 없고요. 월 강수량을 봐야 되겠네요. 월 강수량을 보면 A는 1월 달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1월 달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7월 달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A는 지중해성 기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기온이 높은 7월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1월 달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여기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C고요. 나는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까지 해서
3강 온대기후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